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세무 2급에서요,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되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작성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걸.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익잉여금 쪽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내가 무언가를 입력을 할지가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게 개정 과목, 아주 개정 과목을 꼭 잘 보시고 제가 강조하는 이론 잘 보셔야 돼요. 자, 해보시면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은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 여기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요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여기서 느끼시겠지만 당기순이익은 아직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전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으로 일단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식량을 쌓는 창고가 있어. 그러면 그게 이익잉여금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또 곡식을 또 벌었겠죠. 그죠? 그럼 올해 또 곡식을 벌었으면 그 곡식을 다시 곡간에 있는 곡간 창고에 다시 쌓아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년도에 이익은 자꾸 이제 곡간에 있는 창고에 늘어나는 거다가 갑자기 손실이 나면 곡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이 줄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걸 처분한다라고 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배당 주면 어떻게 돼요? 창고에 있는 곡식이 곡간에 있는 곡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배당을 다 주게 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럼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제 뭔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대비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으로 따지면 흉년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곡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곡간의 곡식 중 배당은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지 말고 일부는 별도로 쌓아놓으라라고 하는 게 상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적립금이라고 해요. 이 적립금이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적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적금.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금은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선택을 하면 이건 내가 적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 우리 회사는 강제적으로 적금을 쌓게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야, 배당 다 줘. 이렇게 하면 굴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으려면 야, 법에서 이랬거든. 국간에 있는 곡식 다 주지 말랬어. 이렇게 하면 법에서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적립금은 법에서 배당 다 주지 말고 일부는 다른 곳에 옮겨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정 적립금이고 개정 과목은 풀네임으로 뭐냐면 이익 준비금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익 준비금. 자, 이익 준비금이 우리가 상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쌓는 거다라는 거예요. 적금 통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가 배당을 우리 회사 결의하잖아요. 그럼 배당을 결의할 때 여기 보시면 10% 이상을 쌓아야 한다라고 해서 한다. 강제입니다. 강제인데, 그럼 우리가 배당은 다시 어떤 배당과 어떤 배당을 결의할 수 있어요? 현금 배당도 결의할 수 있지만 주식 배당도 결의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금전 배당이니까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쌓아야지 주식 배당은 안 쌓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 네, 알죠?
그래서 시험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좀 있다가 그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막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적립한다.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 배당은 쌩까셔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좀 이따가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여러분들 임의가 뭐예요? 임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임의적립금도 마찬가지로 개정 과목이 아닌데, 개정 과목은 이게 안정해서, 임의적립금은 개정 과목이 안정해져 있고요. 그냥 적금 앞에 회사의 목적이 들어가면 다 임의적립금 개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딱 보시면 이거 개정 과목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잘 내는 게 사업 확장 적립금이거든요. 그럼 딱 봐도 뭐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쌓아둔 적금이에요. 사업 확정하려고. 맞죠? 이건 그러니까 주주들이 야 우리 회사 사업 확장해야 되면 자금 필요하니까 이거는 배당 받지 말자. 자기들이 주총에서 자발 좀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되면 야, 다시 배당 좀 주면 안 될까? 목적 다 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예요. 맞죠? 근데 법정 적립금 그게 안 돼. 야 다 쌓아뒀으니까 배당 좀 줘.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절대 안 돼. 예. 자, 그 다음에 감채기금 적립금은 이게 듣고 버리세요. 회사채 있죠. 회사채가 부채잖아요. 그 회사채를 갚기 위해서 쌓아둔 적립금이 감채기금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적립금 앞에 목적이 들어가면 그냥 그게 의무적립금 개정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실게 그럼 우리 시험에서 가장 분계도 출제 많이 하고 말 문제도 출제 많이 하는 게 배당 쪽이란 말이에요. 이익잉여 처분할 때 배당. 그럼 그 배당 쪽에서의 개정 과목을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자, 보세요. 음, 음, 여기 배당 중요해요. 음. 자, 자고로 한번 시험에 낚시를 한 적이 있어. 노파심이 아니, 노파심에. 자,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올해 연도 말에 있는 거죠. 재무상태표 기말에 작성하니까. 여기,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언제 하냐면 내년도 주총일 날 하잖아요. 그럼 시점이 이익잉여금 처분이 먼저예요.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먼저예요. 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점으로 따지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라는 거. 반영되기 전. 당연하지? 시점 따지면 이거 어떻게 장난친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다가 색깔 넣었으니까 후라고 장난쳐요. 후.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시점 생각하시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죠. 여기 배당 결의.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시험에서 배당 결의일 문제인지 아니면 배당 주는 날 분계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죠. 우리가 배당을 결의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원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변태생이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으로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까야 되는데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아마 이거 배우셨죠?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은 계정 과목 하나 있다고. 그게 2월 이익잉여금이다. 아니 혹시나 높아심에 시험에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할 때 아 이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똑같은 계정 과목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긴 해야 돼. 가끔씩 2월 이익잉여금으로 분계하세요 할 때 있거든요. 저희 한개 여기까지. 자, 외우시고 그래서 차변에 그러니까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둘 다 쓰셔야 되는 거고 아니 둘 다 쓰셔야 돼?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만약에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 그 계정 과목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오키? 근데 우리가 주총일 날 배당을 줘요, 배당을 주겠다라고만 선언해요. 선언.
그러면 회사는 현금 배당 10억 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10억만 나가요? 아니요. 10억 나중에 10억도 나가지만 10억 중에 1억은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적금 창고에 별도로 끄집어내서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알죠? 마치 이거야,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330만 원 받았어. 근데 나는 10%는 무조건 적금을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33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 적금 통장에 넣어. 그러면 30만 원의 현금은 감소하고 적금 통장은 30만 원 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 만약에 현금 배당 10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일단 10억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현금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잠깐 부채로 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배당금이잖아요. 이 집만 하는 게 아니라 1억 이상을 별도로 쌓아둬야 된다고요. 쌓아야 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를 감소시켜가지고 이익준비금이나 적금통장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준비금이라는 적금통장은 늘겠죠. 1억이. 10%만 적립한다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억이 또 감소해야 되는 거지. 마치 이거야,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33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330만 원의 현금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0은 소비하고 30은 적금 통장에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현금 자체는 330이 감소하는 거잖아. 오케이. 대신에 이게 만약에 배당이다, 소비가 배당이다라고 하면 배당으로는 3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나머지 얼마야? 30만 원은 적금 통장에 잔고가 느는 거고. 요렇게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이익준비금 시험에 10% 적립한다라고 출제하면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분계를. 그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다가 실제로 배당을 주면 이 미지급 배당금 줄이면 되겠죠. 그죠? 미지급 배당금 줄이면서 대변에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된 문제 2개가 있으니까 주식 배당까지 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겨볼게요. 자, 여기. 이제는 뭐냐면 주식 배당입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회사가, 자, 여러분들 주식 배당 1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감소는 이때 안 하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 발생주의잖아요. 발생주의니까 어차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미리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총일날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배당을 드릴게요 라고 선언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아니고 주식은 지급한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교부한다, 교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 배당이다라고 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거 중요해요. 자고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좀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어저께 주주와의 거래가 정말 주주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를 주주와의 거래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주식 배당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모바일에 주식수 늘 거거든. 거기가 주식시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거기 주식시장 맞아? 근데 여러분들 현금 배당을 주식시장에서 받아요? 아니에요. 현금 배당 그냥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와요. 보통 예금 통장이 모바일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인 거고, 부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아니니까. 잘 고민해봐요.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지, 모바일에 갑자기 예금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바일로 주식수가 는단 말이에요. 주식 배당 받으면. 맞죠?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어저께.
주주와의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이지만 잠시 임시적인 성격의 항목이면 우리가 자본 조정으로 간다고. 얘는 어차피 주식 배당을 주게 되면 감소될 애예요. 어차피 잠깐 썼다가. 알죠? 그래서 자본 조정입니다. 자, 그랬다가 실제로 이제 주식을 교부하면 대변에 있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까이겠죠, 사변으로. 그렇죠? 까이면서 대변에 자본금. 왜? 아까 무상증자든 주식 배당이든 공짜로 주지만 발행 주식은 들어요. 거기에 액면금액 곱한 것만큼 자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교부했으니까 차변으로 까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 요 문제네, 요 문제. 자, 729입니다. 교재 729페이지. 네, 2번 문제, 2번 문제. 729페이지에 2번. 자, 해봐도 될까요? 좀 해볼게요. 보시면. 음. 자, 일단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결의일 문제입니다. 그죠?
주총일, 주총일. 예. 그럼 여기 2월 이익잉여금 보이세요? 요게 우리 아까 사료 따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은 계정 과목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걸 쓰라라고 했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미처분, 아이고, 2월 이익잉여 써야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그럼 얼마가 감소하냐? 여기 아예 줬죠. 지금은 이제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200인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감소하는 거예요? 총 3,2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죠. 1,000만 원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더한 거. 그죠? 그래서 3,200만 원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은 우리 아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쓴다라고 했죠, 주총일 날. 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음, 그리고 이익 준비금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 준비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여러분. 거기는 그렇죠? 적금 통장에 잔고는 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회사가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은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이익 준비금이라는 게 네, 200만 원이 증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최근에 이쪽 잘 내요. 여러분들이 배당 나오면 꼭 주총일 문제인지 배당 지급일 문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100 몇 회차지? 109회차. 707페이지네요. 707. 자, 707페이지에 4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면. 일단 707페이지 4번 문제인데 지금은 그래도 친절하게 여기 중간 배당이라 보이죠? 중간 배당? 이거 조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집중. 우리 중간 배당이 뭐냐면 이사회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연도 주총일 날 배당 주는 걸 결산 배당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근데 그거는 주주들이 모여야 돼. 근데 우리가 단기 중에 딱 한 번 이사회가 모여.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예, 배당을 한 번 줄 수 있는데 그걸 왜 중간에 배당 준다 중간 배당이라 불러요. 근데 조심하실 건 중간 배당은 원래부터 현금 배당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현금밖에 안 돼. 주식 배당 안 돼.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뭐 지금이야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중간 배당 해놓고 가로치고 여기다 현금 배당이라 친절하게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주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럼 중간 배당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현금 배당이겠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자 들어보실 거. 그리고 실기 때 우리가 자 들어보세요. 이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실기 때 많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심지어 이렇게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했다간 지읒되는 겁니다. 그냥 왜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쓰는 거예요. 선생님 검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낚시라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자, 하나 더. 미리 한 김에. 자, 우리 완성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쓰면 안 돼. 제발 안 배운 계정 과목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건물 완성됐으니까 완성 건물 싸우자는 거야. 이거 재고자산, 재고자산. 맞죠?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실게요. 4번.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배당 지급일인지 아니면 주총일인지. 자, 보시죠, 여러분. 데이터를 줘야 할 거 의미 없어. 미지급 배당금이 그냥. 어. 아니, 계정 과목 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에서 계정 과목 안 줬으면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현금 배당을 7월 12일 날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미지급 배당금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배당 결의일이에요. 배당 지급일이에요. 지급. 그럼 지급일이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는 1,000만 원 까이겠죠. 그죠? 음. 근데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면 우리 회사는 지급자 입장이니까 개인 주주들이 내야 될 제3자죠? 개인 주주들이 내야 될 소득세 등을 우리가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예수금. 예수금이에요. 154만 원이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840, 1억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방금 저 살해 위험 아니, 방금 무서웠어. 어, 쫄았어요. 네. 네. 되셨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주총이라고 배당에 꼭 구분하세요, 문제. 음.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냐면은요. 이렇게 하지 뭐. 이어서 그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말 문제도 좀 잘 내요. 어떤 말 문제 내냐면 배당 주는 놈과 배당 받는 놈의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인한 효과. 그 효과를 내는데 이거를 대비하시려면 잘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주총이라고 배당 지급일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근데 그 효과를 파악할 때만큼은 같은 날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날짜. 아셨죠? 같은 날짜라고 생각해 주세요.
같은 날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왜 안 떠, 뭐야? 자, 보시죠. 자, 그럼 같은 날짜라고 생각하면 미지급 배당금은 안 나오겠죠? 같은 날짜라 생각하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현금 배당을 주는 회사는 당연히 자본이 감소하죠. 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인데 현금, 자산이 감소하면 당연히 자본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계는 어떤 분계냐면 지급하는 회사 분계입니다. 맞죠? 지금 분계는 지급. 지급이라 할게요.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왜? 자산이 감소하니까. 맞죠? 자, 근데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식 배당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같은 날짜다라고 하면. X단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짜면. 그럼 남는 건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자본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럼 자본에 속하는 애들이 5개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이익잉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이 우리 학원이에요. 큰 학원? 그럼 자본금이 A 강의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2강의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강의장 학생이 준 거예요. A 강의장을 옮긴 겁니다. 그럼 2강의장의 학생 수는 줄고 A 강의장의 학생 수는 늘겠죠. 그럼 학원 전체로 놓고 보면 수강생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자본 테두리 지들끼리 움직인 거예요. 이해되심?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본의 변화가 없어. 진짜 잘 내요. 시험에서 주식 배당을 주는 회사는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왜? 주식 배당은 자산 부채 영향이 없어요. 돈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돈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자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출제 많이 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식 배당을 주는 놈이 자본의 변화가 없죠. 그럼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도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게 중요해요.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막 뭐냐면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주식 배당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자본금 이렇게 많이 적으시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계 처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회계 처리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냐면 받았는데 왜 없어? 그죠? 현금 배당은 받았는데 있잖아. 있어요. 왜? 감소했잖아요. 주는 놈이. 감소했으니까 받는 놈은 증가하겠지. 왜 논리적으로. 근데 주식 배당은 주는 놈이 변화가 없다니까 자본의 변화가? 받는 놈도 자본의 변화가 없겠지. 주는 놈이 변화가 없는데 받는 놈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항상 드는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 화면 보세요. 미리 준비해 놨는데 아유, 깜짝이야. 자, 이 회사가요. 자고로 자, 들어보세요. 이 회사가 주식 배당을요.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 4주씩 배당을 준 거예요. 주식 배당을 1대4. 그럼 당연히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잠시 4주가 올라가겠지. 4배씩 더 주는 거니까 주식을.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회사 주식이 한 주잖아요. 우리 회사 주식이 한 주면 이 한 주일 때 26,000원짜리였던 거예요. 오키? 그래서 화면 보세요. 제가 맨날 이 사례 가지고 드니까 계속 해가지고 빨간색 들어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요. 이 주식 배당을 한 주당 4주를 주기 전까지는
주식수가 750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750만 주였을 때 한 주당 26,000원짜리 회사였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식 배당을 하고 나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50만 주가 아니라 3천만 주 됐죠. 그럼 몇 배가 늘었어요? 4배. 750 곱하기 4 하면 3천만이잖아요. 4배가 는 거야. 주식을 4배 더 줬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 26,000원짜리 회사였잖아, 한 주당. 750만 주일 때는. 근데 그때 갑자기 6,480원 됐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2만 얼마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20원 떨어져서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이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20원 떨어졌으니까 처음 출발할 땐 6,500원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회사가 3천만 주가 된 거예요. 3천만 주가 됐을 때 주식이 3천만 주였을 때 얘가 한 주당 6,5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750만 주였을 때는 한 주당 26,000원. 그럼 비교해 보세요. 주식 수는 늘었죠. 주식 수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주식 수는 늘어서 4배가 근데 거꾸로 주가는 4배가 떨어져. 주가래. 한 주당 가격 4배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받아요. 주식을 배당해 준다고 해서 회사가 시가총액이 늘진 않아요. 그러면 회사는 다 주식을 찍어내게?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주식을 더 배당을 준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늘진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한 주 가지고 있을 땐 26,000원짜리로 표시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4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당 6,500원 바뀌어 있어서 그냥 똑같이 2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는 사람은 주식 배당 받으면 좋아합니다. 왜? 내 더 주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이 생각을 해? 네 배를 더 주니까 지금 사대지면, 4개를 더 주니까, 4배 곱하기 26,000원이니까 10만 원 늘겠나? 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26,000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 단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걸로 맨날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아셨죠? 이렇게. 예, 근데 결론은 뭐 논리적으로 주는 놈이 변화가 없다. 받는 놈 변화 없어요,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실게 지금 증명했잖아. 증명.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받는 건 뭐냐면 회사가 현금 배당을 안 줘요. 그럼 주주들이 깜짝이야. 주주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야, 우리는 왜 현금 배당 안 주냐? 저기는 현금 배당 주던데. 주주님들 주식 배당이라도 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그거 떨어지거든. 방금 보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근데 뭐라고 돼 있냐? 근데 지금처럼 따지면 주식 수는 한 주에서 4주가 됐잖아요. 단가는 26,000원에서 6,500원 됐죠. 요거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주식 배당을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다 받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회사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는 다 받아요. 내 지분율에 변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에 영향 없고. 그렇죠?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 당연히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자, 그럼